안녕하십니까. 하나이비인후과병원 귀를 담당하고 있는 장선호입니다. 귀에 대한 증상의 하나거든요. 보면 귀가 이제 안 들리는 거, 난청, 그 다음에 염증이 있어서 뭐 진물이 나온다든지 분비물이 나오는 염증 상태, 그걸 이루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웨이도, 귀벽에 헐다든지 본인이 손대서 많이 만져가지고 피부가 헐면 아파요. 이제 또 하나 생길 수 있는 게 우리가 이명증이라고 해서 귀에 소리 나는 거 있죠. 그 다음에 어지럼증, 귀 때문에 어지러운 거 있어요. 그러니까 귀는 몸 평형을 잡아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평형 상태가 깨질 때 우리가 어지럼증을 느낄 수 있고, 귀 염증이 심해지면은 안면마비가 생길 수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표현해서 난청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조용하게 사람들 얘기를 못 듣는 거, 사람들 얘기를 되묻는 거, 무슨 말인지 모르고 말을 잘못 알아듣는 거, 그거는 높은 음, 고음 중에 일부를 못 듣는 거거든요. 포괄적으로 합쳐서 우리가 다 난청이라고 표현은 해요. 이제 소리가 전하는 과정, 그러니까 귓구멍이 막혔다, 좁아져 있다, 귀가 꽉 찼다, 그래도 안 들려요. 물 들어간 것도 똑같이. 그 다음에 귀 속에 물이 찼다, 중이염이 있다, 이런 것들은 다 소리가 전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음성 난청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 이제 속기, 뇌이라고 달팽이관에 그 기능이 떨어져 가지고 청력이 떨어지게 되면 우리가 신경성 난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크게 표현해서 전음성 난청, 신경성 난청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한 가지 구분하는 방법은 그렇게 타고났느냐. 1000명 중에 한 명은 심도 난청이 와가지고 와우의식을 해야 될 정도예요. 와우의식이란 말이 인공 달팽이관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후천성 난청, 시끄러운 데 갔다 오면 멍하죠. 대포 마찬가지죠. 꽝. 소음 외상이라고 그래요. 시끄러운 데 살면 그게 누적돼가지고 천천히 떨어지는 게 있죠. 그 다음에 주변 환경, 그다음에 유전성 문제, 나이, 이런 것들로 해서 이제 후천성 난청. 그러니까 전음성 난청이냐, 신경성 난청이냐, 선천성 난청이냐, 후행성 난청이냐, 이렇게 구분을 해주죠. 난청 크게 4가지로. 신경성 난청 대개는 저음 쪽은 좀 남아있고 고음 쪽이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고, 전음성 난청의 경우는 대개 모든 주파수가 같이 떨어지는데 저음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더 많아요. 아, 하는 모음은 저음이거든요. 그 다음에 쌀, 칼, 탈 이런 것들은 고음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 말을 하는데 내가 무슨 말인지 몰랐어. 되물어. 그러면 그 부분이 청력이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음을 높여주더라도 저음은 막 높여줄 수 있지만 고음은 많이 못 높여줘요. 일반적으로 생활을 하면서 상대방 말귀를 좀 놓친다. 그럼 고음 쪽이 좀 문제가 있어요. 고음 쪽, 높은 주파수. 그 다음에 그 소리 자체가 잘 안 들린다. 그거는 저음 쪽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속삭이는 소리보다 작은 소리를 들으면 정상이라고 그래요. 25부터 40까지를 경도 난청, 45부터 55dB를 중등도 난청, 55부터 70dB까지를 중등 고도 난청, 70dB 이상을 고도 난청이라고 하고 90dB 이상 심도 난청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소리를 들어도 말귀를 알아듣는 게 얼마큼 될 거냐 하는 게 문제인데, 그게 청력의 그레이드 따라서, 정도에 따라서 많이 심해져요. 그래서 고도 난청 되면은 소리는 들어오지만은 말귀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증상이라기보다는 결과죠. 못 듣기 때문에 사회에서 격리되고, 나이 드신 분들에서 치매기가 있을랑 말랑 하는데 안 듣기면 의사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럼 치매가 더 2배, 3배 많이 발생할 수도 있고. 중요한 오래 놔두면은 독성 물질이 달팽이관을 망가뜨려서 신경성 난청도 만들어요. 생길 수 있는 요소들이 이제 그런 거, 감염, 소음. 그 다음에 약들 중에서 귀에 나쁜 약들. 신장에 안 좋은 약이 되게 귀에 안 좋아요. 왜냐하면 발생이 같거든요. 그 다음에 항암제들 그런 거 많죠. 나이. 70세가 되면 3분의 1이 청력에 좀 문제가 있어요. 80세가 되면 반이 문제가 있어요. 90세가 되면 소리는 들어가도 인지하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퇴행성 변화인데 그거는 우리가 피해갈 수 없죠. 전음성 난청은 사회가 발전을 했으니까 선천성 이유를 제외하고는 되게 감소하는 추세죠. 그런데 신경성 난청은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다 증가 요인이에요.
예전에 잘 몰랐던 게 신생아에서 난청이 있는 것들. 요새는 신생아 난청 스크리닝 테스트를 하거든요. 검사를 해가지고 체크를 하기 때문에 옛날보다 많이 발견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부분은 잘 사람들이 옛날에 몰랐던 거죠. 이게 뭐 딱 원인이다 하고 꼬집을 건 별로 없죠. 전음성 난청 계통은 치료에 의해서 극복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시술이라든지 수술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극복될 수 있는 문제고, 감각신경성 난청은 이제 기능상의 문제인데 아무리 발전해도 거기까지 들어가기 쉽지 않을 거예요. 전음성 난청은 여건이 좋아지면 좋아질 여건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신경성 난청이라는 건 누적 효과를 가지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거는 극복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 전음성 난청의 경우에 이제 귓구멍이 없으면 귓구멍을 내줘야 되고, 고막이 없으면 고막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아래 보시면 보이겠지만은 이게 전음성 난청인데 삼수성 중이염의 상태에서 좀 진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점액성으로 약간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30데시벨의 청력, 경도 난청을 좀 보일 거라고요. 방치하고 두면은 안에 흉터로 바뀌면서 구조가 막 바뀌어요. 그래서 난청이 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쉽게 고막을 한번 째고 환기관 삽입술이라는 시술을 한번 하면 청력이 돌아와요. 염증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주종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커지면서 주변의 뼈들을 다 녹여요. 여기 바로 이 정도가 뇌거든요. 뇌 이 정도 올라가면 그러니까 뇌막염 생길 수 있고, 이 속에 안면신경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안면마비도 올 수 있고, 합병증에 의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생기기 이전에 처리를 해야 돼서 염증을 없애주는 거는 확실하게 없애주겠는데, 기능을 살린다 쉽지 않죠. 제가 수없이 많이 했는데 기술 한 7,000개 이상을 했는데, 일반적인 상태로 봐서 한 65%, 70% 정도에선 청력이 회복이 되고, 그 나머지는 잘 안 돼요. 열심히 해도. 안 되면 다시 수술하거든요. 청력을 위해서, 염증을 위해서가 아니라 청력을 위해 다시 수술하는데, 그래도 좀 남아요. 거기에 비해서 선천성 이소골 폐쇄증 이런 경우는 그 굳어 있는 부분만 톡 따주면 되거든요. 성공률 90%. 전음성 난청은 이 과정들은 다 치료라는 범주에 들어가요. 그 나머지 신경성 난청 또 보청기 끼면 되죠. 그러니까 재활이라고 그러죠. 재활, 보청기 재활. 그래서 그게 정 안 되면 고도 난청에서 그게 보청기를 씌워도 소리는 들어오지만 불편하게만 하고 맑기는 못 알아듣겠다. 그러면 이제 와우 위식으로 하는 거죠. 자, 청력은 좋아지는 건 아니죠. 익숙해지는 거죠. 거기서 최적 상태에 익숙해지는 거죠. 맑기를 50%밖에 못 듣다가 보청기를 잘 마시면 80%가 돼요. 그럼 훨씬 낫죠. 생활이 훨씬 낫죠. 사람에 따라 다른데요. 이제 본인의 이제 좀 니드, 뭘 하겠냐 하는 바라는 거하고 좀 연관이 있어요. 열심히 잘 살아보겠다는 사람들은 그래도 열심히 쓰는데, 혼자 지내는 분들은 시끄럽게만 하지 별로 도움되는 것 같지 않아서 잘 안 쓰거든요. 이제 그런 차이들이 좀 있어요, 개인적으로. 보청기의 특징이에요. 소리는 키워주지만 쌀 하면은 빽쭉하게 쌀라고 듣잖아요. 덜 하고 듣지 않죠. 동그랗게 안 듣잖아요. 근데 청력이 떨어진 사람들은 쌀을 덜로 듣고 있는데, 소리를 키워준다고 그게 다 쌀이 되냐? 아니, 딸 돼요, 딸. 그 소리만 뚝 커지는 거지 맑기가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쌀, 칼, 탈 이게 구분이 되는 건 좀 약해요. 보청기의 피팅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피팅, 보청기 적합화 맞춰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아예 처음부터 고도 난청이 와서 보청기에서 말소리가 좀 못 듣는 것 같으면 언어 치료라고 해서 듣는 훈련을 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또 꽹가리 내가 드럼 소리 듣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나이 청력이 안 좋은 사람한테. 그게 제일 트라우마가 되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돌발성 난청이라고 해서 잘 듣고 있다가 갑자기 그냥 안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대개는 혈액순환 관계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뇌는 3분 피가 안 통하면 죽거든요. 그러니까 달팽이관도 마찬가지, 뇌조직 마찬가지. 3분 피가 안 통하면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독성 약물, 그다음에 소음, 환경적인 호르몬 관계 뭐 이런 것들 본인이 관리를 해가지고 나쁜 쪽으로 안 가도록 노력을 해야죠. 나이 들면서 우리가 이제 제일 걱정스러운 것이 그 사람들하고 의사소통이 안 되잖아요. 예방이라는 것이 그래서 딱 예방책이 뭐 이렇게 하면 된다가 아니라 환경, 주변, 자기 주변, 약, 음식 이런 거 다 조절을 좀 전반적으로 좀 건강하게 유지하는 게 예방이죠. 전음성 난청에서는 일부 우리 중요한 이런 것들은 즉각적인 치료하고 대처하고 예방해주면 되는데, 신경성 난청 부분에 대해서는
딱히 이게 예방책이다고 얘기하기는 참 어려운 게 많죠. 내가 말을 한 번 되물었다, 두 번 되물었다. 내가 무슨 발음을 놓쳤나?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알잖아요. 본인이 생각해 보면. 청력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구나 하고 좀 알 수 있겠죠. 되게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집안에 내력이 좀 있거든요. 난청이 쉽게 해서 안 들리는 거를 우리가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애들 경우에 학교에서 난청이란 건 굉장히 문제가 많거든요. 옆에서 친구가 떠드는 거 내가 교육이 받잖아요. 또 엄마가 얘기하는 거 교육 받잖아요. 이런 우발적인 학습 찬스가 잘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난청이 있으면 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그다음에 일상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 직장생활, 1대1 사람 대인 관계 이런 것들이 다 굉장히 중요한데 난청이 있으면 그런 게 차단되거든요. 예, 그런 것들 안 생기도록 노력해야죠.